자, 그런데 클론을 사들이니까 내가 이제 룸사롱 내가 사장이야? 업주야? 사장이에요, 내가. 내가 사장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막 지금 월급을 줘야 하는데, 클론을 3,000만 원 주고 딱 사오니까 월급을 안 줬대. 매겨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돼야, 그냥. 월급을 안 줘도 돼야. 그럼 어차피 얘는 내 소유니까. 그렇죠? 월급 달라고 할 일이 없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룸사롱에서 아가씨를 고용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률도 늘어나고 마진율도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모든 화력산업은 다 복제인간을 수습해요. 아니, 이게 슈퍼스타급 연예인하고 똑같은 애가 이렇게 와. 3,000만 원밖에 안 돼. 월급도 안 줘도 돼. 내 소유야. 얘는 도망가지도 않아. 내 소유야. 법적으로 얘는 내 거라고 다 이게 내 등기 딱 거기에 다 이게 적혀 있어. 장부에. 어디 가면 얘는 바로 어디 탈출해 도망가도 경찰들이 다 잡아가지고 다시 이게 다 갖다 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요. 이게 바이오 산업이에요. 바이오 산업의 두 번째로 이제 제일 수익화가 높은 게 화력 산업이에요. 화력계에 이제 이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쁜 남성은 똑같대요. 아무래도 여성 클론을 많이 이게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남성 클론도 쉽게 말하면 호빠가 있잖아요. 호빠에서 또 똑같아요. 호빠에서 미쳤다고, 호빠는 또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금 비용이 나가야 돼.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호빠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2천, 3천의 비용이 들어가요. 호빠에서는 얘한테 주는데, 근데 3,00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면 클론을, 그것도 막 BTS급이나 겁나게 이게 꽃미남 애들 있잖아. 꽃미남 있죠. 그런 애들을 한 달 월급 정도, 이게 보통 호빠가 더 세요. 호빠가 한 2천, 3천. 그 정도 월급, 그 정도의 한 달에 이게 월급 비용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업주 입장에서는. 근데 3,000만 원 주고 얘를 클론을 사오면 그런 게 안 들어가. 그럼 다 내 거. 그리고 이게 가격에 이제 다른 호빠보다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더 있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일반인들을 고용하는 룸사롱이나 호빠들은 다 어떻게 하냐? 그냥 당연히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나 이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니 가격 경쟁에서 모든 게 다 밀리죠. 그러면 도산을 하게 돼요. 그런 데는 당연히. 그런 업체들은. 그러면 클론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이게 싼 가격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호빠와 그런 룸사롱이 당연히 모든 시장을 다 제패를 하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산업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섹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섹스 산업 쪽에서 이제 클론은 이제 많이 수요가 많이 폭발을 해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군을 보면 미군들이 베트남전이나 아프간전에 죽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전쟁에 누군가를 내보내요. 누굴 내보낼까요? 네. 클론을 내보내요. 복제인간. 태어나자 복제인간이 나오자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군인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냥. 그리고 소유물이에요. 이게 좀 심하게 처음에 용병업체들이 있어요. 용병업체들은 돈만 주면 어떤 나라든지 가서 싸워요. 그럼 클론 데려가지고 우리 최고 비싸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딱 하면 단가 여기서 이제 얼마, 여기서 니네 용병부대 우리가 한 1년 계약하는데 1년에 한 1조 원, 1조 원 너무 싸. 1조 2천억 원, 너무 싸. 그러다가 2조 원 오케이 하고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제 2조 원 이제 딱 날리는 이제 그 나라나 이제 그 집단이나 회사에 이제 이게 용병 회사 같은 게 이제 많이 생겨요. 예전에 미국에서도 용병 회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비윤리적이라고. 용병 회사가 생기면 나중에 일반인들을, 군인들을 안 써요. 누굴 쓰냐? 바이오 이 공장에서 뽑아낸 이게 클론 공장, 복제인간 공장에서 뽑아낸 복제인간을 갖다가 어렸을 때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갖다가 용병 회사에서 쉽게 말하면 장부상으로 이게 다 물건처럼 이게 다 이게 기재 같아요.
좀 잔인하죠. 근데 원래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발달하면 다 그렇게 넘어가. 근데 이번 시대는 좀 그게 안 됐어요. 왜? 이게 좀 종교적인 윤리 이런 거래 가지고 다 그걸 갖다 아예 그 법적으로나 이게 아마 이게 다 막아놨기 때문에 아예 못 오게 돼 있어요. 보통 그렇게 발달을 해요. 이게 바이오 산업은. 이게 돈이 제일 잘 되는 게 이게 복제 인간 사업이거든. 그래서 세 번째가 그 용병.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이제 다들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제 단순 노동하는 그 직책들이 있어요. 모든 단순 노동자들을 갖다가 공장에다가 다 투여를 해요. 이제 공장에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단순 노동하는 부분 있죠. 아니면 요즘 뭐 조선소에서도 막 임금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파견 근로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파견 근로업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클론을 사가지고 파견을 시켜서 넣어요. 그러면 공장에 파견 업체가 이게 클론을 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공장에다 넣어. 이제 공장에서 직접 사기도 하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비윤리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이게 파견 업체들을 통해서 많이 이게 그렇게 넘어가요. 이게 어떻게 넘어가냐면, 우리가 원래 지금은 저건데, 한번 원래 지금 이걸 겪을 시대인데, 이걸 갖다 다 막아놨어, 못하게. 클론 복제인간 못하게. 지금이 이게 한번 터질 때가 원래 된 시기야. 원래 근데 지금 아예 복제인간 아예 산업을 발전을 못 시키게 딱 막아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터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요즘 같은 이런 공황이 오게 되면 최고 기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예요. 자, 우리가 공장을 돌려요. 자, 요즘 뭐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 다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다 이게 노동을 해가지고 하죠. 이게 조선소도 다 노동이에요. 농적진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다 하죠. 뭐 선반 같은 거 깎아내고 하는 거 다 노동자들이 하죠. 그럼 노동자들한테는 어떻게 하냐요? 똑같아요. 한 달에 보통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기본적인 임금이 들어가요. 300에서 500 정도. 조선소나 이런 조선소 기준으로 볼게요. 요즘 조선소가 많이 문제가 되죠. 조선소 같은 게 얘기하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파견 근로직을 거시기 이거 갖다가 정기적으로 해달라고 막 이게 하잖아요. 이게 불법 노조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클론 사업이 발달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바이오 공장에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시대적으로 나온 게 삼성 바이오로직이. 삼성 바이오로직이 시대적으로 그래서 나온 거야, 지금. 이게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클론 나오나요? 제가 봤을 땐 그건 거의 힘들어요, 이제. 이게 왜냐면 이번 인류는 사람들 인식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걸 거침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거침없이 희생을 시켰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으면 인간들이 그렇게 해요. 굉장히 잔인해져요.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걸 서슴없이 해요. 의식 수준이 낮으면. 그래요, 원래. 바이오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의 사건을 팩트를 한번 보고 이 산업이 발달됐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즘 대우조선해양에서 보면 우리를 파견 근로직 사람들이 우리도 노동 정기적으로 받아달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선소에서는 일단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예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를 줄여야 이게 경쟁력이에요. 그래야 배를 싸게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요. 인건비가 비싸면 싸게 만들 수가 없잖아, 이 배를. 이게 배를 만드는 데서 최고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고, 이제 그 다음에 철강제나 이제 소재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조선사가 중국 공장한테 밀리잖아요. 왜 밀리나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단가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수들이 이걸 갖다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게 어떤 방법이냐? 싼 인건비가 되면 좋아요. 근데 인건비,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이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거죠, 그냥. 그냥 싸다기가 날라오셔서 구독자한테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이래! 이렇게 힘들게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막 갑자기 지금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받아야 하는데, 한 달에 월급을 아무리 못 받아도, 한 달에 100만 원 받고만 일하라고 갑자기 딱 통보를 내는 거야. 싫으면 나가! 다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폭동이 일어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클론 사업 때문에 가능해요. 자, 우리가 현실과 이 클론 사업이 제대로, 이게 뭐냐, 이게 클론 사업이 제대로, 바이오 클론 사업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는 먼저 봐요. 자, 아까 똑같이 클론 한 명을 판매하는 가격이, 소나타 한 대 값이에요. 전동차 한 대 값. 3천만 원이면 구할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대우조선해양에서, 3천만 원 주고 클론을 사면 월급을 안 줘도 돼.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돼. 교육시키고. 아무 필요 없어. 클론을 사면. 근데 똑같은, 어차피 노동은 똑같이 해. 근데 일반 근로자들은 얼마냐? 한 달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평균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수령급이 거의 조선소가 500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조선소 평균 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달 평균 임금이 한 500 가까이 돼요.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게 이게 조선소가 좀 거기 힘들어요. 좀 그쪽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줘야 돼. 평균 월급을 500만 원을 줘야 돼. 노동자들한테 한 달에. 그럼 클론을 3천만 원에 바이오 회사로부터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이야. CEO야. 자, 중국 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돼. 배를 만들어야 돼. 근데 저쪽은 중국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도저히 똑같은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클론 사업에서 3천만 원에 해가지고 공짜로 월급을 안 줘도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네. 배 한 대 만들었는데, 이게 인건비가 거의 제로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배를 굉장히 싸게 돼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 회사가 이대로 갔다가는 계속 적자 나고 자본 잠식이 돼서 도산할 건 뻔해. 그러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은? 네. 바이오 회사로부터 클론을 사드립니다. 아니면 파견 회사는 이게 처음에는 바로 못 사드려요. 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파견 근로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드려요. 파견 근로업체에다가 그쪽에다 돈을 주고 거기서 그 파견 업체를 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노동 현장에다 이제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월급을 안 줘도 돼. 걔네 그 콜론들은. 그런데 저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따박따박 줘야 돼. 근데 콜론은 3천만 원만 주고 가져오면 땡. 월급 안 줘도 돼. 한 6달만 시키면 월급으로 다 뽑아내. 원가를. 자, 이런 노란한 장사가. 근데 이게 노란한 장사가 아니라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은 그렇게 해가지고 회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은 우리는 그거는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는다고. 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에서 우리는 클론 이거는 이거 착취고 이거는 반인륜적이라 우리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삼성중공업은 이제 높은 임금을 계속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배 한 대 만드는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를 주문한 선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품질인데 배가 싼 데다가 당연히 배를 사겠죠. 배가 싼 회사. 그럼 대우조선해양이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 기존에 있던 똑같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여러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컨테이너선 하나를 만드는데 한 1,000억 원 정도의 납품가가 1,000억 원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건 누가 봐도 1,000억 원이야. 원가가 있기 때문에 1,000억 원 줘야 이게 시장에 이게 맞아. 근데 이게 중국 업체가 들어오니까 중국 업체들이 한 500억에 막
덤핑 들어오네. 인건비가 싸니까 얘네들이 500억에 덤핑이 들어오네 얘네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한국 배 너무 비싸. 나 우리 중국 배 사러 갈 거야. 그 중국 배 다 사러 갔죠. 500억짜리인데 사러 가는 거야. 그러면 저기 아무도 이제 저기 조선소에다가 저기 배 만드는 주문을 안 넣겠죠, 선주들이. 중국은 인건비 싸니까 500억, 똑같은 품질도 똑같아. 근데 중국 조선소에서는 500억, 한국은 1000억, 비싸, 안 사고 500억 다 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면 클론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클론을 사들여가지고 거의 임금을 안 줘도 되니까 나중에 배 한 척당 예전에는 1000억 원이었던 거 갖다가 인건비를 해가지고 300원까지 단가를 낮췄어. 이제 중국 업체는 500억이야. 자, 똑같은 품질이 중국 것보다 더 좋아. 똑같은 배를 만드는데. 근데 300억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300억이야. 대우조선은 그래도 단가를 낮췄어. 클론 그거를 해가지고 노동자들 다 해고를 시키고 임금을 안 줘도 돼. 임금을 주면 단가를 못 맞추니까. 자, 300억에 다 해. 자, 근데 삼성중공업이라는 데가 있어. 삼성중공업 우리는 그런 양심에 우리는 그런 반인륜적인 행동을 안 한다고. 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클론의 인권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우리는 그 반인륜적인 양심적인 할 수 없다고 단 한 명의 클론을 이게 사들이지 않아요. 삼성중공업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삼성중공업 어떡하냐? 여전히 배를 1000억 원을 생산을 해야 돼. 왜? 그대로 기존에 있던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불하려면 딱 1000억 원이 이게 딱 단가가 맞아요. 자, 1000억 원. 중국에서는 딱 싼 인건비로 똑같은 배를 500억 원에 만들어요. 자, 1000억 원 배를 갖다가 이거 500억 원에 만들어.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여기서 클론을 생산해서 300억 원에 만들어. 자, 어떻게 될까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중국 회사로 갔던 것들이 300억으로 된 대우조선해양의 품질도 더 좋고 더 싼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이제 뭐든 배를 갖다 이제 그쪽에서 사들이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1000억 원짜리를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죠. 그 똑같은 품질인데 1000억 원에 어떤 총 맞은 선수가 그 1000억 원에 그 미친놈이 그걸 왜 사? 대우조선해양께에다 맡기면 세대를 똑같은 가격 세대를 사고도 1000억 원이 남아. 세대를 사고도 1000억 원이 남아. 똑같은 품질의 배를 어떤 미친놈이 그걸 사. 너무나 당연하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장이나 단순 노무집부터 해가지고, 이런 건설 노동자나 단순한 일을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잘려요. 왜? 클론들한테 클론이 다 그 자리를